자, 주제 통합 12번 공부해 봅시다. 내일 비가 올까? 처럼 가부 또는 긍부정어로 된 양자택일의 질문이다. 이거는 뭐예요? 양자택일의 와, 오지 않아? 이렇게. 제일 짜증나는 사람은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 이처럼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되는 문제, 이진 분류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머신러닝에서 풀이하기 위해서 이때 하는 게 이진 분류 통계 방법이 뭐다? 로지스틱 회귀. 이게 이제 그 기출 문제로 보면 좀 많이 이런 비슷한 거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트판에 원 그려놓고요. 다트가 꽂힌 지점이 원 아니나 원 위에 있으면 합격, 불합격. 그럼 두 가지지. 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 하는 대회를 열린다고 하자. 10명의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합격 판정 받을지 예측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하려면은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먼저 모델을 구축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모델 구축해야 돼요. 먼저 우선 이 말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번호 붙여가면서 푼다고 했죠. 번호 붙여가면서. 그래서 설명 방법은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이전 같은 대회 참가한 선수들의 출생지, 성별, 나이, 100가지 속성의 정보와 결과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요거 속성이 몇 가지 있어요? 변수가 그러면은 몇 개 돼? 100개 되고요. 합격 불합격을 토출하는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 뭐야? 통계적 모델을 구축한다. 그 다음에 실전 데이터 세트. 두 번째, 실전 데이터 세트. 요거는 뭐야? 학습 데이터 세트, 요거는 실전 데이터 세트. 올해 10명에 대하여 100개의 정보를 제공하고 예측하라고 요청하면은 누구는 머신러닝이 사용해서요 답을 도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세 번째가 되겠지. 예측하는 거 1, 2, 3 하는 거야.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실전 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뭐를 사용해서 통계적 모델 사용해서 도출할 수 있어요. 자, 이원론적 답을 도출하는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게 로지스틱 회귀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화시켜 봅시다. 10명의 연습 시간이 모두 달랐고 결과가 불합격은 0, 합격은 1의 값을 부여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럼 연습 시간이 4시간 밑에는 전부 다 불합격이고 5, 6, 7, 8, 9 할 때는 합격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여기 X축이 뭐예요? 연습 시간이고요. Y축이 뭐예요? 합격과 불합격 이런 두 가지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미리 선생님이 적었는데 보세요. 연습 시간은 X로 결과는 Y로 이렇게 했어요. 독립변수라는 건 영향 안 받는 거예요. 종속변수는 연습 시간에 영향을 받으니까 종속변수잖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릴 필요 없고. 그래서 점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점을 모두 지나는 이제 원래는 뭐겠어요? 원래는 점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점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로 했어? 연속을 시켜놨어요. 이거는 따로따로 불연속 점들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연속인 거로 이었어요. 그것이 연속적인 모두 이 점들을 모두 하나도 안 빠지고 지나는 연속적인 함수 중 하나가 시그모이드 함수래요. 시그모이드
그럼 이거로 연결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연속적인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속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림 1에 실선으로 표현됐던 요거는 요렇게 S자다. S자라는 게 보여요? S자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S자가 이렇게 됐지? 잘 안 그려지네. 억지로 그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철사 양 끝을 잡고 힘껏 당긴 형태다. X가 한없이 작아지거나 극한 개념이죠. 한없이 작아지거나 한없이 커지면 뭐하지? 0과 1에 한없이 접근하는 곡선이다. 이건 뭐 한없이 작아지면 이쪽일 것이고 한없이 커지면 이쪽일 것이고 한없이 작아지면은 뭐예요? 요거에 한없이 커지면은 요거에 맞아? 한없이 접근하겠지. 자, x가 요거에 한없이 가면은 y는 한없이 여기에 간다. 자, x가 한없이 이쪽으로 가면은 y가 한없이 이거에 간다. 요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 경우 x는 4.5를 중심으로 x가 어디야? 여기 4.5 4.5도 좀 정확히 그립시다. 4.5는 요거의 절반 이렇게 4.5를 중심으로 왼쪽은 x4 이하 4 이하에서 0 오른쪽은 5 이상에서 y값이 1인 형태여서 연습시간 값에 따라 결과값이 나뉘는 상황을 표현할 때 편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닌데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밑에 거의 잘 안 읽을 것 같아요. 이 사례와 같이 양자택일 그러니까 세상 일이 근데 양자택일만 되냐고요. 합격 불합격 요거만 되냐고. 일변수 로지스틱 회귀는 주어진 데이터 설명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요것을 발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빼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로지스틱 회귀는 발견하는 게 핵심이에요. 뭐를 발견해야 돼? 시그모이드 함수를 발견해야 돼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철사를 뭐한 거? 이렇게 양쪽 끝에서 잡아당기는 S자 형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서포터 벡터 머신은 요거는 뭐야? 러닝머신 분야 중 하나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 공부할 거야? 서포트 벡터 머신 공부할 거야. 서포트 벡터는 뭐야? 항상 뭐야?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는 거라 이거 기하를 배우는 사람은 아는데 그러면은 N개의 속성을 N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두 개 부류로 이진 분류 문제가 있을 때 사용이 됩니다. 언제 요긴하다고요? N개인데요. 속성이 뭐야? N개인데 그거를 두 개 부류로 나누는 뭐지? 이진 분류 문제가 있을 때 요긴하게 사용이 된대요. 이 경우에 N차원에서 N개의 성분으로 고유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거를 경계를 설정할 방안이 필요해요. 자,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아니 N개의 속성을 가진 거를 뭐지?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성분이 되겠지. 그 위치가 있겠죠. 그거를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두 가지로. 읽어보자. 예를 들어서 두 종류의 개 300마리 마리가 몇 개? 두 종이고요. 몇 마리? 300마리를 속성이 뭐야? 키하고 몸무게를 무슨 데이터? 학습 데이터. 아까 앞에 연결해야 돼. 무슨 데이터 있어서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뭐야? 실전 데이터.
기억해야 됩니다. 불량을 학습시키고자 한다. 이 경우 평면이 키가 x고요. 몸무게가 y예요. 그러면 2차원이죠. x, y, z 되면은 3차원이죠. 2차원 평면에서 이 점들로 걔들을 나타냈다. 키가 몇 cm, 몸무게가 몇, 그래서 딱딱딱 하겠지. 그러면은 SVM은 적절한 직선을 긋는 일을 해요. 얘는 직선을 긋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구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단 말이야. 직선을 그어야 한다. 여기 밑에 보니까 뭐야?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요렇게 요래 이렇게 직선을 긋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만약 속성이 3개야. 속성이 3개이면은 적절한 평면이 뭐게 되겠어요? 3차원 평면이 되겠지. 됐어요? 2차원 SVM은 어떻게 찾니? 자, 3차원 아니야? 2차원은. 그래서 그림 2에서 원과 네모를 구별하는 원하고 네모를 구별하는 3개의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A, B, 좀 잘 안 그어지네. 이쁘게 안 그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 B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야? 나머지 직선의 마진이 가장 크다. 적절한 이유는 마진. 그럼 마진이 뭐니? 마진이란 건 뭐야? 직선과 데이터의 수직거리. 그럼 직선과 데이터의 무슨 거리? 수직거리. 직선과 데이터의 이런 수직거리. 응? 수직거리. 아니, 거리는 무조건 수직이에요. 그래, 점과 직선의 거리 우리가 수학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부름으로 마진은 요거다. 수직거리를 의미한다. 직선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서포터 벡터라고 한다. 이제 뭔지 알겠지? 마진은 직선과 서포터 벡터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마진은 직선과 서포터 벡터와의 뭐다? 거리를 말한다. 됐어요? 그럼 서포터 벡터는 뭐예요? 직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서포터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A 직선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요겠지. 요 데이터를 서포터 벡터라고 해요. 그럼 B 입장에서는 뭐야?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에서 보면은 요렇게 되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요렇게 되고, 뭐 이러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가장 큰 마진으로 구분하는 직선을 결정 경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얘가 제일 클 거예요. 그죠? 원도 있고 뭐도 있고 직선도 있고 하니까. 그럼 나머지를 이렇게 지워보자. 그러면은 여기에 직선을 결정 경계라고 부른다니까. 얘를 결정 경계라고 부를 거야.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이상치, 우리가 자료를 할 때 이상치를 말하는 말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이상치. 엉뚱한 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치가 얘를 찾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럼 이상치는 뭐 특이한 놈이야.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예측을 못하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상치란 많이 벗어나는 특이한 성질의 데이터 값을 뭐라고 해요? 이상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놈. 그림 3에 보니까요. 뒤에 자리에 뭐가 있어요? 아니 원들은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원이 여기에 있어. D자리에. D자리에 원이 있다면 뭐야? 원과 네모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야? 이상치라고 부를 거야. 이상치는 뭐 한다고? 요 결정 경계를 뭐 할 수 없다? 요거를 찾지 못하게 하는 놈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D가 D에 위치한 원이 뭐다고? 여기 써놨지 선생님이. 이상치라고 한다. SVM은 여기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니? 삭제하고요. 찾는 전략을 덕해요. 그러면 없애버린다는 거지. 삭제하면. 이 자료 없는 놈 취급해. 아 얘는 너무 또라이야. 그러니까 얘 없는 놈 취급해. 그러고서 적합한 경계를 찾습니다. 왜요? 경계를 못 찾게 하니까 이상치는. 만약 복잡해요. 그러면은 저 차원을 고차원으로 대응시키는 변환식을 사용하여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커널 트릭이라 한다. 그럼 2차원을 뭐로? 3차원으로 대응을 시켜서 변환식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걸 커널 트릭이라 한다. 자, 그러면은 SVM은 학습을 하여 분류하는 뭐를 찾아내는 거야? 최적의 요거를 찾아낸다. 빼고 읽으면 돼. SVM은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아줍니다. 뭘 가지고서? 학습 데이터 가지고서요. 데이터를 분류하는 몇 개로?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는 결정 경계를 찾아낸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결정 경계 이놈이겠죠. 하나의 모델이 되어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활용됩니다. 그러면 결정 경계는 활용이 되는데 뭐한다?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뭐 이상치 이런 거 그거 뭐 나오면은 이상치에 대한 이야기 작년 수능 특강에도 있어요. 뭐 작년 수능 특강이 더 조금 디피컬트 했는데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